오늘은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서게 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부산과 경남에 걸친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는 1966년부터 온 국민들이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리가 27개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 건설 등을 이유로 해서 무려 16개 다리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27개 더하기 16개. 그러면 다리가 너무 많아져서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네. 그중 가장 핵심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다리가 대저대교, 엉궁대교, 장락대교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환경부도 그대로는 안 된다. 대안 노선을 택해라. 이래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시 계획대로 건설을 허가합니다. 그때 그 허가가 가능했던 게 전 부산시 환경실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건희 씨가 네. 일저자로 참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다리 만들어도 섭지 만들고 먹이 주면은 백조 아무 문제 없더라. 오히려 수가 늘어났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네. 근데 개발이 되는데 새가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개발해도 밥만 주면 된다 그러는데 뭐 힘든 사람들 급식 써서 밥만 준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이 거짓 부실하게 작성된 게 밝혀져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 허가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논문이 취소가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허가 문제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는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하라 해서 작년에도 4번, 올해도 3번, 벌써 7번째 공문을 보내면서 후속 조치도 요구하고 면담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다시 뭐 농성이라는 피하고 싶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16개를 추가로 더 낙동강에 다리를 만드는데 나머지 13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3개만큼만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3개만큼은 지금 계획 노선대로 아니고 네. 낙동강 하구를 지키면서도 개발 가능하니까 대안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는 다른 13개 다리는 언급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네. 그 부분까지 다 언급하기는 힘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하자. 그렇지만 이 3개가 마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60년 동안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연유산이 낙동강 하구인데 네. 그 낙동강 하구에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다 사라진다. 이것만은 제고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다리를 3개만 추가하는데 이 3개 추가하는 거 모든 거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군요. 않습니다. 저희들 뭐 대한 노선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사상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먼저 만들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3개를 추가로 하는데 이 3개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7개가 있는 상황에서 16개가 더 늘어나는 이런 지금 진행 과정이 있고 그 중에 이 대저, 엄궁, 장락 이 3개가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대교를 건설하면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대저대교, 엉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냥 다리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백조가 더는 못 오겠구나. 백조의 호수가 없어지는구나. 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그 환경청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백조의 호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조와 같은 멸종 위기종이 사는 소중한 지역이다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60년 가까이 지켜왔는데 다리가 만들어지면 다리 간격이 촘촘해지지 않습니까? 네. 백조가 살 수 있는 넓은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조는 못 살고 이 다리 사이에서는 도심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새들만 남게 되면은 이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보호구역의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건설이 진행되게 되면은 녹산수문하고 하구뚝 위쪽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60년 가까이 1966년부터
지켜왔던 그 문화재 보호구역,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자연유산이라 그럽니다. 네.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야 할 그런 멸종 위기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뭐 시민들 마찬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낙동강 환경청 등의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 그대로 네. 지금은 책임 있는 기관에 답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이 훼손되는데 환경량 평가 과정에서는 대체 서식지 만들고 먹이만 주면 문제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논문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이제 그대로 가게 되면은 하구 북북 쪽에 동가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기능이 모두 상실된다는 이런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는데 네.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법 환경량평가법에는 환경량평가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서 주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환경을 지키기 어려울 때 혹은 환경량평가서의 작성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해서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재평가를 해야 하는데 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쉬운 결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나름의 뭐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한편으로는 응원하면서 농성을 하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환경실장으로 계셨던 분, 부산시. 이 논문은 그러면 그 당시에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 논문을 정리하고 통과가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고량 간격이 최소한 4km는 필요하다 하는 논문이 존재하고 이 논문이 존재하니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도저히 다리 건설을 지금 계획 노선대로 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조사를 하고 공동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대로 다리가 지어지면은 100조는 더는 살 수 없겠더라 라고 하니까 대안 노선을 택해라 그러면서 환경부가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논리를 이제 깰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논리를 깨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조작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면서 이 건설 허가가 이루어진 사업.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논문 취소의 문제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큰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뭐 문화재 보호구역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큰 범죄 행위라는 걸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 논문 조작, 뭐 게재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해서 결국 우리 온 국민이 60년 가까이 지켜온 이런 자연유산을 훼손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 감사 청구라든지 뭐 공무집행 방해는 아닌지 이런 법적 책임까지도 반드시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대저대교, 웅궁대교, 장락대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취소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 뭐 지금에 밝힌 이런 사안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재판부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번 소송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도 이 부분은 또 증거로 제출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소송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이번 소송은? 대저대교 소송과 네. 웅궁대교 장락대교 취소 소송이 1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 1심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아직까지는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다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자연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특히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이 억만금을 들여도 못 만드는 세계급 자연유산입니다. 네. 이런 자연을 지키게 되면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 문화 도시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낙동강 하구 주변에 사는 분들 가령 우리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 주거단지라든지 신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분들 그 사시는 주거단지 옆엔 전부 낙동강 하구입니다. 그 수변부를 습지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명품 주거단지를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더하기 이 기후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자연을 지키는 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가능합니다. 6월달 되면 우리 지방선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난개발 후보, 토목 후보 이런 후보 말고 지속 가능한 공약하는 후보, 기후위기 걱정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런 후보를 택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이런 투표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